야, 골목길 장난 아닌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이드 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드디어 석사 졸업을 하고 다시 유튜브를 켰습니다. 저는 지금 튀르키예 동남부에 있는 디야르바크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디야르바크르의 가장 역사가 깊은 동네를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이 분위기가 진짜 위험해 보이죠? 그래도 여기 다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보면은 골동품샵인가? 이제 큰 도로가 보이는 것 같네요. 이 디야르바크르가 사실 옛날부터 성벽 도시였어요. 그래서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우르파카푸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서대문 정도 되는 서쪽으로 난 문입니다. 우르파라는 도시가 있어요. 샬렌 우르파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도시 쪽으로 난 문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카메라도 계속 들어버릇해야지. 요즘 너무 유튜브를 쉬었더니 어색하네요. 제가 카메라를 드는 것도 어색하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색하고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성벽 뒤로에서 이렇게 공원도 있는데 너무 평화로워요. 날씨도 좋고. 메라바 올라게시나비 네셰큘레. 디야르바크르가 있는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이 디야르바크르 주도 안에 티그리스 강이 쫙 흐르는데 땅이 비옥하고 동서양을 연결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땅의 주인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도시를 뺏고 또 빼앗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도시가 디야르바크르입니다. 왜 무슨 연기가 저렇게 나냐? 뭐지? 왜 뜨는 거야? 아우, 쓰레기 소각장인가? 아우, 뭔가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 같아요. 와, 여기 멋있다. 이제 이게 성 밖이죠. 성 밖으로 또 새로운 디야르바크르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야, 저 끝으로는 이제 고층 빌딩도 막 있고 하네요. 근데 여기 공원이 제가 본 공원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예쁜 공원인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되게 멋있어요. 성벽에 또 둘러싸여 가지고 일단 벤치도 좀 성벽 색깔이랑 맞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돌이야. 야, 이거 완전 진짜 튼튼해 보여. 근데 이 성벽 안의 공간은 대부분 뭐를 태우는 대로 사용을 하나 봐요. 지금도 여기도 뭐가 다 탄 흔적들이 보이는데 뭔가 다 쓰레기 소각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자기들 맘대로 불을 피우는 것 같은데. 아니, 아까 계속 이런 계단이 있었는데 옆에 난간이 없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몰랐는데 여기는 난간이 있네요. 뭐야, 못 가게 해놨구나. 우와, 씨. 성 아니고 저쪽이 성 바뀌고 저쪽으로 계속 갔나 보구나. 내려봐. 만자르 척기제. 왜래. 성벽이 수십 차례 뺏기고 빼앗기고 이 땅의 주인이 계속 바뀐 거죠. 재밌는 거는 그때마다 계속 성벽을 보수 공사를 했대요. 네, 왜냐면은 자기들이 이 성벽 빼앗을 때 부쉈을 거 아니야. 이 성벽을 어딘가는 부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주인인데 이제 메꿔야지. 메꾸는데 자기들 나라의 장인들만의 축조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사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야르바크르 성벽은 정말 다양한 축조 기술이 백화점처럼 모여있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진작 올라와서 걸어올걸. 여기 너무 좋잖아. 근데 못 가게 해놨네. 그럼 뭐야,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쟤네들이 안 오고 있었구나. 다시 걸어가고 있는 중. 괜히 위로 올라갔네. 근데 경치는 멋졌습니다. 성벽에 계속 이런 하트가 있어요. 저기도 있고 저 앞에도 계속 있고. 만들어놨나봐 나중에.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다리가 너무 아프다. 튀르키예 디야르바크르는 쿠르드족이 되게 많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그들이 자기들만의 수도라고 부를 정도로 쿠르드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여기 디야르바크르입니다. 쿠르드족에 대해서 되게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쿠르드족은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 4개의 나라의 국경지대에서 옛날부터 살아왔던 그런 민족인데, 우리가 쿠르드 민족을 보통 소개를 할 때 앞에 꼭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 없는 또는 국가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국가 없는 민족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민족이 쿠르드족입니다. 터키만 하더라도 지금 추정치는 한 1500에서 2000만 명 정도의 쿠르드 민족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인구는 되게 많지만 국가가 없는 민족입니다. 이 쿠르드 민족은 되게 민족주의가 되게 강하고 독립국가를 계속 건설하고 싶어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사실 한 민족이 국가 없이 존재하는 게 특별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독립된 국가를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례로 인도나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만 봐도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쿠르드는 이 4개의 나라의 국경지대에 살아왔던 민족인데 이 지역을 우리가 쿠르디스탄이라고 불러요.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이 쿠르드족의 몇몇 부족이 지역 왕조로 발전된 경우는 있었어도 쿠르디스탄 지역을 다 통일시키는 하나의 국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쿠르드족은 뭐 나라를 빼앗긴 민족도 아닙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쿠르드족은 민족주의가 강하고 독립국가를 계속 건설하고 싶어 하냐? 라는 이제 궁금점이 생기는 거죠.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핵심은 튀르키예가 투르크족 민족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족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들의 언어나 문화 모든 것들을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쭉 펼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르드족도 민족주의가 되게 반대로 강해지는 거고 독립국가를 계속해서 건설하고 싶어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말한 거고 이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인 관계가 얽히고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오스만 왕조 때로만 돌아가더라도 쿠르드족은 자신들의 지위나 신분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오스만 왕조는 제국 안에 있는 여러 인구 집단을 종교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거를 밀레트 제도라고 하는데 이 쿠르드족은 기본적으로 오스만 왕조랑 똑같은 종교인 순니파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배층의 밀레트의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특권층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자치권을 누리면서 오스만 왕조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19세기 중반에 터지는데 오스만 제국의 힘이 쇠락하면서 유럽 쪽에 있는 기독교 밀레트들이 다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때 이제 그리스나 헝가리나 불가리아 같은 나라들이 독립해서 나가버리는데 오스만 황제가 굉장히 이제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상대적으로 큰 자치권을 갖고 있었던 쿠르드족은 그때부터 오스만 황제의 직접적인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쿠르드 민족이 어떤 자기들만의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고 이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서 어떤 본격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스만 제국이 쇠락할 때부터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터키의 건국자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입니다. 이분이 이제 터키 공화국 건설을 위해서 쿠르드 민족을 굉장히 잘 이용해 먹습니다. 근데 터키 독립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쿠르드족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그들에게 야 우리가 독립전쟁 이겨서 터키 공화국 세우면은 너네들한테 자치권 줄게.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싸우자 해가지고 쿠르드 민족이 터키랑 같이 독립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20년에 오스만 왕조가 진짜 멸망을 하죠. 그때 이제 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쉐부르 조약이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 하나가 쿠르드랑 아르메니아의 독립을 약속하는 겁니다. 아이고 다리 또 아프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쿠르드 사람들이 그 조약을 반대를 해요. 정확히 말하면 쿠르드족 대표 22인이 이제 무스타파 케말과 함께 쉐부르 조약에 있는 쿠르드와 아르메니아의 독립을 반대한다라는 서명을 하게 되는데 왜냐? 그때 쿠르드족은 터키 공화국이 세워지면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르메니아 영토만큼이 터키 공화국에서 빠져나가면 그만큼 자신들의 영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영토를 조금 더 갖고 있는 게 좋죠. 그냥 아르메니아도 쿠르드도 다 터키 안에 있으면서 자치권을 갖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르메니아는 독립을 했고 쿠르드족은 독립을 못합니다. 근데 독립을 못한 이유가 쿠르드족이 반대를 해서 독립을 못했냐? 그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또 우리 영국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사실 영국 주도로 그 쿠르드의 독립을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쿠르디스탄 그 지역에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영국은 이제 이 유전을 자기들이 먹을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먹으려다 보니까 쿠르드가 여기 독립국가를 만들어내면 그거 먹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 국제 관계가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쿠르드 독립국가 건설하는 거 지원하는 거 다 배제시키고 그 유전이 나는 지역들을 자기들의 통제하에 있는 이라크의 영토로 편입시켜버려요. 편입시켜서 이라크 내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유전 먹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쿠르드의 독립국가 건설은 거기서 이제 철회가 됩니다. 뭐 근데 쿠르드 사람들은 당연히 무스타파 케말이 자치권 준다고 했으니까 괜찮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무스타파 케말은 자치권을 1도 주지 않았죠. 오히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바라던 터키의 모습은
투르크 민족의 민족주의 국가였어요. 터키 안에는 터키인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쿠르드 민족이 한 1500만 명 정도 있다? 말살시켜야 되죠. 그때부터 언어, 문화 등등에서 쿠르드족의 모든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가 온 힘을 다해 합니다. 피를 흘리는 것도 불사를 하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요. 쿠르드족이 굉장히 많은 핍박과 소외를 받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1978년 11월 27일에 이 디야르바키르의 리제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서 쿠르드 노동자당 PKK가 창설이 됩니다. PKK는 무력 투쟁을 합니다. 튀르키예 군경과 맞서 싸워요. 그 앞으로 이제 이런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PKK와 튀르키예 군경들이 막 싸우고 하면서 포탄 터지고 총탄 날라가고 하면서 무너진 건물들, 그 터 위에 새로운 건물들을 지은 거예요. 온 도시가 완전히 그냥 폭탄 바다가 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PKK와 튀르키예 정부 간의 이제 갈등은 깊어졌고, 지금도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죠. 이거는 튀르키예 정부는 PKK를 테러리스트 집단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이 도시에서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의 이름을 말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쿠르드족을 옹호한다는 발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말하는 발언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디야르바크르가 사실 위험한 도시로 굉장히 많이 소문이 나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죠. 쿠르드 노동자당하고 튀르키예 정부군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쿠르드족들이 많이 있고 그들은 터키 정부를 싫어하고, 그리고 당연히 튀르키예 정부가 디야르바키르를 안 밀어주겠죠. 쿠르드족이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여기 사는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굉장히 위험한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지나가면서도 보셨겠지만 극단적인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또 재밌고 또 우호적이고 참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여행자의 입장으로서 단면만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느낀 이 디야르바키르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참 웃음도 많고 여유롭고 합니다. 제가 튀르키예 정부 편이다, 쿠르드 편이다 이런 거는 전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이 튀르키예랑 쿠르드 문제, 이게 해결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는 사실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민족 간의 충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돼요. 더 상호 배타적으로 되고 뭔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쿠르드 민족이 사실상으로 굉장히 많이 분열돼 있어요. 종교, 경제, 사회적으로 다 분열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쿠르드 민족은 시족 사회거든요. 쿠르드 민족 안에 약 500여 개가 넘는 시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쿠르드 민족이 민족 전체 차원에서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시족의 이익을 고려해서 이 튀르키예와 쿠르드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쿠르드 민족 안에서 어떤 단일된 전체적인 시각이 없어요.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튀르키예 쿠르드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국제적인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쿠르드 민족은 터키뿐만 아니라 시리아에도 살고 있고, 이란에도 살고 있고, 이라크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터키가 꼭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이 자치정부를 세우려고 한다, 튀르키예 정부는 그걸 자기 나라 문제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정부는 전투기를 시리아로 띄워서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 민족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세계 강대국들도 여전히 쿠르드를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한 예로는 재작년에 그 스웨덴이랑 핀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나토 가입할 때 제일 쟁점이 쿠르드 이슈였어요. 왜냐면 모든 나토 가입국이 승인을 해야 스웨덴이랑 핀란드가 나토로 들어올 수 있는데, 터키가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스웨덴이랑 핀란드가 쿠르드 노동자당 PKK를 지원한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지원하지 마라, 은신처를 제공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핀란드는 오케이 하고 나토에 들어왔습니다. 스웨덴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여튼 자세한 거는 뉴스를 봐야 알겠지만, 핵심은 이번 스웨덴, 핀란드 나토 가입에서도 쿠르드에 대한 이슈가 쟁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쿠르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국제적으로 미국 트럼프도 이용했었죠. 그렇게 이제 복잡한 게 이제 쿠르드와 튀르키예 문제인데, 그 쿠르드인들이 가장 자기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쿠르드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제가 있는 디야르바크르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아유 힘들어라. 드디어 좀 건물들이 오밀조밀하게 있네요. 무슨 성벽이랑 공원밖에 없어가지고. 저런 작은 의자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 터키 보니까 길거리에 이런 조그마한 의자랑 테이블이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사는 덩치 되게 크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서 막 차 먹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귀엽고. 되게 예쁘다. 여기 안에 분위기 장난 아니다. 와 진짜 예쁘다.
이 경치가 너무 예뻐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가야겠어요. 아깝잖아. 안녕. 되게 귀여워라. 이거 사람 안 무서워하는구나. 야, 습습 소리에 반응을 하네. 여기 고양이들의 습습해도 뒤도 안 돌아보던데. 야, 이렇게 적극적이라고? 다 오네 나한테? 너 깨끗한 거 맞지? 까지 다가올 줄은 몰랐는데. 호텔에 한국 국기도 있어. 토요일인데 되게 한적하네요. 야, 이런 골목으로 시장이 계속 있구나. 이런 데도 재밌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호갱도 안 하고. 아, 좋네. 외국 시장거리 걸으면서 이렇게 호갱 안 당해 본 적 처음이네. 여기 안에 진짜 복잡할 것 같아요. 이 안쪽 골목길 들어가면. 이제 조금 더 중심가로 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필품이나 의류 이런 거 중심으로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이 안에도 구역이 다 있겠죠. 이 안쪽으로 다 이렇게 시장 섹터들이 다 있고. Hello. How are you? Yeah, good. Where are you from? 규네이 거래. 예배. 안녕하세요. To make photo? 예배. Okay. 사람 다 유쾌하죠. 애초에 이 도시에 동양인들이 별로 없어서 조금 시선에 집중을 받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가끔 좀 무례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되게 환영해주는 분위기예요. 와, 여기 길거리 카페 진짜 크다. 이거 보세요. 이 작은 의자 테이블에 다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죠. 여기가 진짜 센터인가 봐요. 한국, 이탈리아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이 튀르키예만의 분위기. 일단 이 의자랑 테이블 세팅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어가는 곳이 울루잠이라고, 옛날에 그 성 도마, 성경에 나온 도마 있잖아요. 도마를 위해 바친 성당인데 그 성당이 지금은 이제 회교도 사원으로 바뀐 곳입니다. 울루잠이라는 뜻 자체가 큰 회교도 사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건물들이 좀 어두운 톤의 붓돌로 지어지니까 근데 이것만의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방문객들 들어가려 하네요. 이쪽으로. 해봐봐. 따뜻해. 오늘 춥거든요. 낮잠도 자나봐요. 제가 중동 국가를 그래도 좀 다녀본 편인데 중동 국가가 좀 대체적으로 되게 좀 정신없거든요. 너무 정신없는 바깥이다 보니까 이 모스크 안의 고요함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옆에는 터키어인 것 같고 이게 아랍어 원어인 것 같고, 옛날엔 좀 읽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가자.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Korea. Kore. Güney Kore. Gel. Güney Kore. Seoul. Gel. Tarih. Hoş geldin. Merhaba. Muslim madrasa. Müslüm medrese. Kur'an. Evet. Kur'an. واو انا ممكن اتكلم عربي شويه شوي ها. احسن من تركيا. اهلا وسهلا. السلام عليكم. ما اسمك؟ اسمي تشوسن لي. شوسنج لي. ايوه انا اتكلم عربي لكن عربي مصريه. عربي مصري مصري سوري. عربي مصريه. مصري تمام. جانا مع عرب شيء خندر يعني. انا عربي التركي والمصري القريب. ايوه قريب. ايوه. هل تعرف لغة العربية؟ انا اعرف اللغه العربيه لكن ما شاء الله بليون لكن يا. شويه انا شوي. Sen Müslümansın. انا مسيحي لكن انا بحب مسلم قوي. Oy başı. Deprem ne oluyor ya? Sen söyle. Deprem oluyor. Deprem sonra Deprem yardım. Ona rica etti. Kasım abi ya da yoktu de. Bunu 에너지가 어마무시한 분이네. 이슬람 약간 홍보처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재밌었네. 기가 쫙 팔렸어. 너무 에너지가 넘치셔. 디야르바크르가 그 청동
콩으로 뭘 만드는 걸 되게 잘한대요. 그게 되게 유명하다고 했는데 여기가 그런 것들 파는 데인가 봐요. 여기 좀 장사 잘 되는 집인가 봐. 와, 이런 거 예쁘다. 그 각설탕 담는 그 그릇인가 봐요. 여기 사람이 차이 많이 먹잖아요. 센 약든 Evet biz yaptık. 센 약든. 와. çok güzel. çok usta 센. 공장에서 만든 것 같은데. 여기 이 성 안에는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는 재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와, 지에르 집이야. 지에르가 그 양 간이거든요. 간을 저렇게 구워서 먹는 건데 맛있겠다. 지금 식사 시간이 아니지? 지금 몇 시야? 2시 56분? 먹어볼까? 아, 냄새 엄청 배일 것 같은데? 메라바. Merhaba, hoş geldin. 메라바. Beyler. 아, 오케이. Otel. teşekkürler. Ciğer Neşet. Neşet? Neşet. Merhaba. Buyur Ciğer abla. Neşet. Merhaba. Merhaba, hoş 아, teşekkürler. hoş buldum. 밥 먹기는 조금 애매한 시간인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배가 고파가지고 먹고 가려고 합니다. 디아르바키르가 이 지에르라는 음식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비르 지에르? 오케이? 오케이. 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야, 이거 맛 없을 수가 없겠다 이거는. 야. 와. 저기 인분이구나. çok teşekkürler. Afiyet olsun. 이렇게 해서 오케이. 아, teşekkürler. 이렇게 싸가지고 샐러드 이런 걸 넣어서. 근데 여기 있으면은 냄새가 쎄쎄이겠다. Şimdi böyle koy arasına. 아즈, 아, evet. 오케이. 양냄새 하나도 안 나고 엄청 고소하고 맛있네요 이거. 이게 아이란이라는 건데 그냥 터키식 뭐랄까요, 요구르트라고 해야 되나? 살짝 신맛 나는 플레인 요거트 맛인데 이게 느끼함도 딱 잡아주고 되게 깔끔합니다. 이런 거 느끼한 거 먹을 때 밥을 먹고는 여기 요리사분이랑 같이 차이까지 마시는 터키의 문화. 해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음 걸 준비하고. 근데 차이 çok güzel. Ben çok seviyorum çay. 아, 너무 잘 먹었다. 여기 약간 여기 만들긴 하네 진짜로. 메라바. 꼬레. 센 야뜨무. çok güzel. 와, 직접 이렇게 하나 만들구나. 지에르집이 되게 많네요. 계속 있네요. 메라바. 와, 막 동네는 되게 좀 후져 보여도 엄청 활기가 있고 맛있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실 디아르바크르가 되게 커요. 제가 돌아다니는 거는 이 성벽 안에 있는 마을 뿐이고 뭐 다 돌아다니려면 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제 성 안에 제일 역사적인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저런 논문도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유튜브를 더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오차오.